네,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할 때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시작 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영상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아주시는 것인데, 예배 영상 폼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제가 본문을 읽고 나서 말씀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꾸고 나서는 본문 말씀도 함께 우리가 보는 것으로 제가 바꿨기 때문에 본문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그냥 감으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어그러지지 않고 여기 파형이 이 앞엔 비어 있고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약 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거는 단축키 Q를 이용해서 Q를 누르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앞부분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아니면 Q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K 해서 자르고 앞에 지워주신 다음에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자르지 않고 이 부분을 in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인코딩 자체를 여기서부터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앞에를 자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앞에 공간이 낭비되고 또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당겨주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첫 지점 찾았고, 그리고 끝 지점 찾겠습니다. 꼭 끝 지점을 첫 지점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찾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슷한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2지점 정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영상의 끝부분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엔딩 화면 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뭐 이것도 순서를 꼭 지금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적당히 한 이 정도 겹치게 하면, 이 엔딩 화면을 클릭해서 효과 컨트롤 부분을 보시면 여기 효과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불투명도가 이 지점부터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지금 이 100% 되는 지점보다 앞에서 영상이 끊기게 되면 어색해져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이 엔딩 화면은 아직 밝아지는 중인데 백그라운드에 있는 우리 영상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화면이 확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을 좀 잘 보고, 엔딩 화면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는데 백그라운드 화면이 잘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자, 그럼 이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찾았으니까 중간 컷 편집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숙달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비디오 트랙 3개를 쓰고 있어요. 카메라를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V1 트랙에 있는 거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화면에 있는 거니까 안 쓸 거면 어차피 다른 영상으로 가리면 되고, 레이어 구조에 의해서 쓸 거면 이 화면만 드러나도 이 위에를 다 뚫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냐, 가장 안정적인 앵글, 예를 들어 저희가 카메라를 손에 들고 계속 움직이면서 찍는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맨 밑에 깔아놓으면 오히려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카메라 중에서 앵글이 가장 안정적이고 어느 때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앵글들을 맨 마지막에, 맨 밑에 V1 트랙에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예배 영상 같은 경우에는 3개 다 웬만하면 안정적인 앵글로 찍기 때문에 아무거나 밑에 깔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있어도 되고 또는 이 화면이 있어도 돼요. 인생의 말년에 또는 이 화면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면을 우리가 보여줘도 사실 문제는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컷 편집이 주는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멀리서 찍은 화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줌된 화면이 나온다거나 하면 조금 더 집중이 되죠. 아무래도 장면 전환이 되면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실 때 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장면 전환을 해주면 조금 더 영상이 효과적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되고 사실 난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자르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본인이 만든 걸 모니터링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장면 전환을 이때 시켰는데 이때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는 아 이때 했던 건 조금 미스였던 것 같다. 이 화면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떤 뭐 이론적인 방법보다 그냥 제가 컷 편집하는 거를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근데 우리가 한 장면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50 몇 분짜리 영상을 한 번 이상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컷 편집할 때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장면을 두 번, 세 번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50분짜리를 150분 동안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 밑에 파형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소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장면이 전환될 수 있는 말하자면 편집점 같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부분에서 보지 않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은지 보는 거예요. 나누려고 합니다. 요 괜찮죠? 이 앞에서 서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장면 전환이 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지점은 어디냐? 그냥 한 뭐 2지점 정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장면 조정을 하고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이 앵글을 쓰면 안 되고 요 앵글을 써야겠죠. 위에 있는 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나누려고 합니다. 요 며칠간 우리 모두가 다 뉴스를 통해서 봤을 이런 즈음에 서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지점쯤에 멈춰줬는데 보면 여기서도 볼륨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같아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뭐 그런데 한 가지 라도 영혼의 긴장감은 절대로 풀어서는 안 바울도 무엇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죄와의 전쟁을 바울도 무엇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죄와의 전쟁을 자 보시면 제가 아주 막 신중하게 컷 편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 그냥 이 화면을 보면서 한 이 지점쯤 자르면 좋겠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그렇게 막 신중을 가해서 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50분짜리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중하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히려
이 앞에는 그냥 적당히 지루하지 않게 장면 전환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러프하게 잘라주시고, 뒷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때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다 끝내놨습니다. 보시면 컷 편집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 이 정도면 숙달이 되어 있으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편집이 거의 다 마무리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싱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넣어야 하는 자막들과 로고들이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색상 보정한 게 잘 들어갔는지 한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로고와 이 말씀 제목, 그리고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자막이 끝까지 들어가 있는지 보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죠. 중간에 잘려져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뭔가 깔때기 모양의 뭐가 생기죠. 이게 이제 끝지점이 맞아졌다는 소리거든요. 이 근처에 가면 이렇게 착 붙으면서 이게 생겨요. 여기 생길 때까지 당겨주시고 여기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이 잘 들어갔는지 보시면, 아까 색상 보정 요거를 꺼놨어요. 이걸 켜서 한번 확인해주고, 색깔이 어색하지 않은지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싱크가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중간에 몇 지점, 한 5지점, 4지점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교 아니라 맞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 나에게 직장을 주셨네요. 나 공부. 누구를 잡아가야 되고. 네, 잘 맞네요. 한 이 정도 확인하시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인코딩 해야 돼요.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는 동영상 파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집한 프로젝트 파일일 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동영상 파일로 바꿔주는 인코딩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내보내기 하시면 되는데, 파일에서 내보내기 미디어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커맨드 M 누르셔도 됩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보내기 설정이라고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몇 가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내보내기 했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건들 게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이전에 작업하면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형식, 요건 이제 코덱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H.264인데 이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내보내기, 오디오 내보내기 두 개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게 체크가 안 돼 있다면 mp3 파일처럼 오디오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 이름이에요. 파일 이름은 사실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목을 바꿀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나 경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경로도 여기서 지정을 하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외장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배 영상 여기다가 저장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여러 가지 체크되어 있는 박스들이 있는데, 미리 보기 파일 사용 이거 체크해 주시고, 최대 렌더링 품질 사용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일단 해야 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먼저 이제 오디오 파일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찍어온 이 각각의 소스 파일들이 용량이 크고,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컷 편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소스 파일이 조금 무겁거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편집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뭘 할지 할 거를 좀 준비해 오시면 조금 더 시간 보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바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컴퓨터에는 제가 쓰는 드롭박스가 로그인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드롭박스에 들어가시면 뭐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냥 컴퓨터를 킨 채로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자동 종료 예약을 해 놓고 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인코딩 시간이 예상 시간이 뜨는데 1시간이 떴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 있다가 컴퓨터가 꺼지는 걸로 설정을 해 두시고 드롭박스 안에다가 처음에 이 출력 이름 쓸 때 저장 경로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장 경로를 그 드롭박스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인코딩을 눌러 놓으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하고 제가 올려도 되고 아니면 드롭박스 링크를 공유받아서 본인이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쓸 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수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보면 뒤늦게 수정해야 될 사항이 보일 때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하고 다시 인코딩하면 되지만 이미 집에 가버렸으면 굉장히 다시 오기도 번거롭고 또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방법은 정말 바쁘실 때 어쩔 수 없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숙달이 되시면 리더에게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해놓고 먼저 한 15분 안에 내가 이 편집을 마칠 수 있다 하시면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사무실로 오셔서 편집을 후다닥 하시고 인코딩 눌러놓고 셀 모임 갔다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치고 셀 모임 마치고 여기서 오래 있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아마 수월하실 거예요.